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야생교육회 이사장 윤순영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 김포에서 태어나서 평생 밖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강하구를 벗삼아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구와 가까워진 시기는 제가 30년 전에 제주르미를 만나면서 환경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만에 사실 제가 이제 한강하구를 이야기하면서 경기만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만 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모래가 퇴적된 사반이 잘 발된 곳을 얘기하고 또 육지안으로 들어가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잔한 물결, 거세지 않고 잔잔한 물결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활발한 퇴적 작용에 의해서 해수욕장이 개발되고 서해안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또한 태풍, 폭우가 있을 때 이제 피안할 수 있는 대피소로도 이용되고요. 또 해양운송 및 항구도시로 활용하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강하구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반도를 찾아온 철새들은 바로 동아시아 쪽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멀리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러시아에 있는 쪽까지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호주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입니다. 그리고 만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인천하고 강화가 이제 경기도에서 빠졌지만 종합적으로 다 이제 넓게 보는 의미, 광의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이 경기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구를 갖다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구가 어떻게 보면 물길이 아래로 내려와서 끝나는 시점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가장 역동성 있는 하구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포, 특히 강화, 요 주변이 철새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쪽에서 내려올 때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이 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수만까지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우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새들의 이동 루트는 서해안 루트와 동해안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징적으로 한강하구에 서식하는 멸종위종은 개리, 곤독수리, 노랑부리 저어새, 독수리, 비둘기조롱이, 제두름이, 저어새, 큰기러기, 원앙, 흑두름이, 흰꼬리수리 등이 있고요. 여기서 분포돼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무리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에서 많이 서식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는 도요새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거의 도요새들이 우리 경기만을 거쳐서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갯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을 지나가다 오아시스를 잃은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는 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태백시 이제 검령소에서 물이 쭉 500km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제일 끝에 지점 내려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되죠. 오염이 됩니다. 물 자체가 민물이.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강에서 내려오면서 임진강을 끌고 한강에 끌고 조강으로 들어갑니다. 조강에서 땀물을 만나게 되면서 오염되고 독을 품었던 물이 해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독을 품은 물이 새롭게 생명을 얻는 바로 조강입니다. 새롭게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포에도 그 샘물머리가 있습니다. 한강, 임진강, 조강이 만나고요. 예성강, 영하강이 만난 샘물머리, 그 중심에 조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인들은 김포의 큰 강을 조강, 임진강, 한강, 삼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삼강이 있다. 한강, 임진강, 조강. 그래서 이 조강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수생생물들의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고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조강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조자가 할아버지 조자. 옛날에는 그 동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물이 늙어서 죽어. 맞습니다. 먼 길을 내려오다 바닷물을 만나게 되니까 늙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자는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생명을 주는 강, 조강. 그래서 으뜸이 강이 아닌가 이게 환경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성. 그리고 한강 하구의 특징은 역동성입니다. 지금 4대강 중에 하구 뚝이 없이 그대로 그 바닷물이 들어온 데는 바로 한강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이 한강의 역동성이야말로 한강이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역동성 때문에 모든 수생생물들이 풍부하게 생명을 얻고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역동성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이 한강 하구라는 의미는 DMZ에 그 형성되는 그 철원까지 이르는 그 물까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 하구는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또 서해 바다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 하구에도 섬이 있습니다. 4개의 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행주대 김포대교 바로 아래 백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말을 길렀기 때문에 그 원래는 백말도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길러서 그 백마를 길렀나 봐요. 그래서 백마도.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섬이 커지고 작아지는 걸 갖다가 그 항상 그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문헌들이 그 주장강 문고에 잘 보존되어 있고요. 또 그 사복시가 아마 그 측량을 맡았던 것 같아요. 섬이다 보니까 뭐 그 물 흐름의 유속 변화에 따라서 넓어지고 좁아지고 했던 것을 이제 알렸던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 저 지금 김포시 그 앞에 보면 크게 펼쳐진 평야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앞에. 여기가 바로 홍도평입니다. 이제 기록이 홍자를 쓰고 섬도자를 씁니다. 그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 때 그 간척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섬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 평야를 홍도라고 불립니다. 그 김포 8경 중에 하나인데 홍도나가 기록이 않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홍도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도 그 몇천 년의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항상 흥기러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곳입니다. 제두루미까지 현재 날아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심 속에 제두루미가 날아온다는 것은 그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도심 속에 날아오는 제두루미는 바로 이 김포, 홍도 평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독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독도 그러면 다른 독도를 연상하는데 이게 홀로독인데요. 옛날에는 여기 그 40호가 사람이 살았습니다. 40호가. 그런데 1925년에 대홍수가 나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뚝방 쪽으로 나와서 그 동네 이름을 갖다 동네를 짓고 이름을 오염이라 불렀습니다. 오염. 그런데 지금도 이곳에 수많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섬에서 40호가 살았지? 의아하죠. 일제 감정기 때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채석을 했고 돌을 다 캐온 거예요. 여기는 돌을.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기를 지금 좀 전에 우리 정현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배가 드나들다가도 포구에 만들린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쉬어갑니다. 왜? 물배를 맞춰서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주막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의
안식도 주고 하던 것이고 또한 새들도 안식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도가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월권면 보건이 1번지와 2번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5만 500평 정도 되는 임야와 논이 혼재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여기 그 사람이 살았고 그 정전 이후에 거기 있던 분들도 나온 이유가 자 60년대만 해도 밤에 서류가 들어가요. 저 북한군이 들어왔다가 또 우리 북군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그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것은 특히 한강하고 수계가 끝나는 여기가 법정수계입니다. 이 가운데가 법정수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많지만은 과학적으로 세밀한 조사, 정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의 큰 그 생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포의 그 보배가 3가지 있습니다. 강, 평야, 철새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의 보배입니다. 특히 이제 평야 지대는 그 새들의 많은 그 서식을 유도하죠. 풍부한 그 나달을 비롯해서 그 작은 하천 사이에 있는 그 물고기는 물새류와 산새류 여러 가지 종들이 와서 취식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깝죠? 이거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자 세상에 공항 바로 비행기를 뜨고 있고 지금 뭐가 있죠, 여러분? 네, 두루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가 지금 하성면 시암리는 70년대에 3,000마리 이상의 제두루미가 왔던 곳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다 지금은 사라지고 일본, 가고시마 쪽으로 다 떠났습니다. 이전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던 자연을 놓쳤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연을 지금 저희가 일본 가서 돈 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홍도 평화는 지속적으로 지금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기 포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태적인 분야는 그 전무하고 문화적인 측면만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 속에서 문화가 탄생한 거지 문화 속에서 자연이 탄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자연에 대한 그 역사의 고찰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그 경기도민의 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새들이 그 김포시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지금 이제 평리평야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 경인하나백길이 돼갖고 단절이 됐죠. 네,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이게 훼손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고천면 그 신곡리 그 이론 평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사진에는 지금 나와 있질 않지만은 시암리와 후평이 숲달리인데 사실 시암리 후평이 숲달리는 70년대에 그 간척 사업을 해갖고 그 평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심 속 쪽으로 새들이 많이 몰리지? 자, 수천 년을 통해서 각인된 새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왔던. 그것을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왜 도심 속에 새가 날라들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새들이 거기서 서식할 수 없게 내미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한강하고에 이제 습지에 앉은 이제 여러 이제 큰 기러기 개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김포는 2006년도 4월에 그 한강 하구 전체를 그 습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김포입니다. 김포가 그 습지 면적의 총 37%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30%. 그럼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암리 습지는 그 원시림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여기가 한강, 이줄기가 임진강, 이곳이 바로 조강입니다. 그 바로 삼각주가 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삼각주 바로 앞쪽에 엄청난 그 원시림의 그 습지, 자연의 보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포가 아직까지 생태가 우수하다고 말로만 했지 왜 생태의 그 특징적인 요소를 살리지 못하냐면 핵심적인 거점을 갖다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한강하고는 생태가 풍부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게 막연한 이야기만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철책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철책을 해놨는데 그 위에 보면 그 롤링식으로 그 블랙식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제거해도 환경훼손 미관이 엄청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탐조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부대가 지금 그 본초를 쓰고 그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곳을 같이 군과 협의해서 탐조할 수 있는 공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조차 하나도 쉬운 일조차 노력하지 않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자 강원도, 철원, 양구 이런 쪽 다 들어가봐도 생태원서부터 생태길이 다 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근데 부집이 도심 속에 군사 보호시설이 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벽이 됩니까? 이것은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경림원 포럼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접근하고 지금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척조망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만 보는 것만 제거해도 참 눈이 편해질 거예요.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또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그 장항습지의 특징은 버드나무 군락이 많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 군락이 많이 자라는 것은 그 습지가 육지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장항습지의 습지 역할이 없다는 것은 않지만 바람직한 습지가 되려면은 이 버드나무 군락도 담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지자체에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갖고 이 장항습지를 갖다 높이 지금 홍보하고 있죠. 그래서 습지 중에 지금 철산리, 강화 철산리, 김포, 파주는 지원 사업이 재정적인 지원 사업이 일어난 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지금 장항습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수한 습지를 비교하자 그러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김포에 있는 습지들이 가장 우수한 습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금할 필요 없고요. 사실 장항습지가 없었습니다. 1985년도에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중도고 이게 백마도입니다, 여러분. 백마도인데 하중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김포대교, 또 86년도에 수중보가 생기면서 여기에 장항습지가 생성이 된 겁니다. 30년 동안. 근데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백기를 열고 진짜 역사적 환경을 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을 바로잡으려면 신국 수중보가 없어져야 다 모든 것이 통할 수 있습니다. 환경 역사가 바로 터지는 겁니다. 지금 분단의 아픔, 지금 한강은 분단의 아픔을 이중으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국수중보가 없어져야 한강다운 한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신국수중보 그 길이가 고정보로 그 길이가 883m고요. 그 물속 그 높이가 2.4m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동보가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닫았다 열었다 해주는 게 김포 쪽으로 해갖고 124m에 20m 폭짜리 그 5개의 수문으로 지금 물을 조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 쪽으로
물박이 셉니다. 그 센 이유가 고양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백길이 다 아까 폭우 말씀하셨는데 큰 폭우는 다 김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이 깊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는 이런 세분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가동도 때문에 깎입니다. 근데 이런 위험성을 지금 김포 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 사업을 계속 지금 수백억 원을 들여서 그 지금 국토해양부인가요? 해양수산부인가? 어떻게 수도학교 거기서 지금 계속 이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수중보로 인해 수중보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중보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수중보는 자 1982년 9월 공사가 시작됐어요. 엄청난 숫자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 그런데 자 재밌습니다. 수치장 수심, 농업용 수확고, 유람선 띄우기, 염수 영립 피해 방지의 목적. 근데 여러분 갈수기 때 짠물이 올라가는 곳이 행주대교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김포의 농업용수를 행주대교 위에서 물을 퍼놨습니다. 0.03% 5% 이하일 때. 지금도. 그런데 이게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88 올림픽 때 멋진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배 띄우고 싶어갖고.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 핑계를 해갖고 바로 이렇게 그 신국수분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데 지금 저는 그 신국수 중보의 위에 물을 갖다가 한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소입니다. 그 이유는 7일 동안 물을 담아뒀을 때 그거는 담소라고 부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그래서 목조가 끼는 것도 바로 신국수 중보 위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낍니까? 녹조가 껴들고. 기술지역과 직접 만나는 우리 김포 신국수 바로 아래쪽은 녹조가 절대 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경계를 해서 바로 녹조가 끼는 의미. 이 의미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명 피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중보 때문에 수중보 톡에 걸리거나 이거 바다 보다 보면 이 앞에서 바라보고 그쪽이 낭떠러지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냥 가다가 치고 넘어진 거예요. 3년 전에도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그 인명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강하고의 역동성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시면 그냥 찰랑찰랑 되는 물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그 독도라는 섬을 들어가면 한 2km 정도 올라가서 썰물에 그 몸을 싣습니다. 그럼 몸을 타고 그 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철도 잡고 그러다 야, 저 지금 물 들어온다 그럴 때 조금 욕심내면 물에 갇혀 생명을 잃는 일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하고의 역동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섭습니다, 진짜. 이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안전사고, 배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그 한강에 오는 그 멸종육이 한강이 아니라 경기만에 다 오고 있는 새들입니다. 자, 이건 검독술입니다. 그 사냥의 몽술. 예를 들어서 자기 몸집보다 한 2배 큰 것도 이 사냥하는 용맹스러운 검독술입니다. 네, 검독술이. 이제 골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머리 있는 쪽에서 이제 금색이 나죠. 이제 독수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냥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어새입니다. 저어새 이제 번식지는 강화도 무인도에서 많이 번식하고 특히 이제 화홍호까지 올라갑니다. 그 서식지가 그렇게 넓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강 하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어릴 때는 민물고기를 먹여서 키웁니다. 그 밖에서 나와서 이소했을 때는 짠물고기를 먹였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나빠질수록 얘네들의 번식도 나빠지겠죠. 왜? 서식 환경이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새끼 때는 민물, 커서는 짠물, 민물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한 3,500에서 4,000년 사이에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 5도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색깔은 이제 혼인색이라고 해갖고 이제 혼인할 때 되면은 아름다운 색깔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짱물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민물동에 들어와서 지금 이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논습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논습지도 습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개구리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 기법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상어주면 물을 대놨어요, 미리. 그다음 그 안에 개구리가 알을 까고 거기서 다 자라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자, 보내고 5월달에 보내고 싶어. 바로 농어촌 숲하다 대고 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적어지고 바로 그 개구리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건 천술입니다, 여러분. 3년이 돼야 5년이 돼야 어른이 될 수 있는 천술입니다. 이게 한강학교에서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물고기를 채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흰꼬리수리. 이렇게 맹금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새들이 옵니다. 그 먹이 사슬 관계로 이제 신축지를 잡아서 이제 사냥하는 거죠.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곤둑, 흰꼬리수리 이렇게 날라오고. 이건 게리입니다. 이 게리는 그 거위의 원조입니다. 이 게리를 개량해서 거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강하구에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줄풀 뿌리를 해먹고요. 자, 제두루미가 이렇게 도심 속에 날라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강하구의 터전입니다. 홍도평야가. 이런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진정한 이제 그 우리 경기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종자가 남아 있을 때 보호해야 보호할 수 있지, 종자가 떠났을 때는 절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들여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자, 큰 기록이 가을을 제일 먼저 알리는 새를 끊임없이 옵니다. 이것도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우리는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계 전체적인 거에 다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비둘기 조롱이는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고 이 한강하구에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인도양으로 날아가는 새입니다, 여러분.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이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경기만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환경적인 측면, 뭐 관광적인 측면, 상대적인 측면이 이제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을 제안하기보다는 저는 그 한강하구에 대한 관찰자로서 소개만 해드렸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곳이 생태의 거점이 될 수 있나를 같이 상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